안녕하십니까, 방종회사입니다. 오늘 제 101강은 대사평균 회계의 원리와 거래의 8요소 그리고 재무제표상의 주요 개정 내용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 회계 재무제표를 이제 4개의 거래를 가지고 합계자 일상표를 통해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과정을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아마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래의 8요소가 되게 중요하다는데 그게 뭐냐 이제 이렇게 질문 한 분이 있어가지고, 이 여러분들이 또 거래의 8요소의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상당히 민감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건 뭐 제가 지판에 한꺼번에 적어놨는데요. 이건 제가 이제 그 외대하고 국민대나 아니면 한국 디지털 대학에서 강의하던 기업경영 회계 경영 실무 이런 책의 기본에 내어 있는 내용을 몇 개 가지고 제가 뽑아서 여러 페이지를 이제 요약을 해서 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지판에서 한번 보시죠. 자, 거래의 8요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대사평균의 원리에서 회계는 이제 그 하나의 거래를 가지고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이 똑같은 금액을 표시를 왼쪽과 오른쪽 함으로 인해서 이 복식부기가 쭉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왼쪽 오른쪽에 똑같은 금액이 기재되니까 전혀 틀릴 수가 없는 그런 정답의 길로 들어서는 것인데, 이 회계야말로 여러분이 판단하고 측정한 대로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대로 재무제표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설득력 있는 회계 감사를 받아서 공시를 하면은 아주 정확한 어떤 재무제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초적 그 개념인 거래의 8요소를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자, 거래와 풍계. 이제 거래, 우리가 모든 조직은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야 조직이 존속할 수가 있죠. 물론 비영리 조직도 지속적으로 외부로부터 기부금이나 증여 아니면 이런 희사금이 들어와야 돼요. 헌금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또 적절히 써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쓸 때는 원인이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결과가 오른쪽에 있을 수 있고, 원인이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결과가 왼쪽에,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두 가지 면을 동전의 앞면과 뒷면에다가 이렇게 기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하면서 돈이 이제 돌면서, 돈이라는 게 돈다 해서 돈이죠. 돌면서 왼쪽과 오른쪽에다가 어떤 계정을 다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 계정을 여러분들은 이제 거래의 8요소로서 알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래의 8요소. 그래서 왼쪽에 4가지 개념이 있고 오른쪽에 4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 4가지 개념은 각 왼쪽에 4가지는 오른쪽에 4가지하고 다 연결이 될 수가 있고, 또 오른쪽에 4가지는 왼쪽에 4가지 연결돼 있어서 4가지 곱하기 4가지 곱하면 이제 16가지의 거래 형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왼쪽에는 주로 왼손이기 때문에 약간을 섬세하게 사용하라고 자산이나 이런 감소 계정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조직 운영하면서 강하게 땡기라, 그래서 강한 개념의 계정이 주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땡기는 창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거래를 하면서 왼쪽이냐 오른쪽이 헷갈리면은, 이게 섬세하게 약하게 써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왼쪽이고, 강하게 땡기고서 밖에서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오른쪽 계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본질적 계정은 자산의 증가가 왼쪽에 있는 것이 본질 계정이에요. 왜냐하면 회사는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증가된 자산을 섬세하게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정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오른쪽에는 본질적 계정은 이제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이런 것들은 이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부채를 조달해서 회사에 집어넣고 자본을 불입해서 회사에 집어넣고 매출을 발생시켜서 회사에 집어넣고, 그래서 그 결국 다 자산으로 집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는 이제 부채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이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증가된 자산이 언젠가는 이 순환 과정을 통해서 자금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감소돼 가지고 이렇게 부채도 감소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갚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 부채, 자산, 이 세 가지의 이 개념들은 재무상태표를 구성하게 되고, 수익의 발생하고 비용의 발생은 그런 수익을 감소시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바로 손익계정을 형성하게 돼, 손익계산서 형성하게 되는 것인데,
이 네 가지는 다 이쪽과 연관돼 있고 이쪽 네 가지도 이쪽에 연관돼 있어 4, 4, 16이 되는 것인데 이 부채의 증가가 이제 본질적 개념이고 자본이가 본질적 개념이고 수익가 본질적 개념이다. 이거 이거의 반대. 그 부채도 증가했다가 언젠가는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소라는 것이 감소. 그 결과적 계정이라는 얘기죠. 자본이 증가했다가도 언젠가 주주한테 좀 일부 배당도 할 수 있고 또 부채 자본의 일부를 반환해 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이제 감소, 감액, 순을 계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얘기죠. 이제 자산도 증가했다가 이제 남의 거를 현금으로 갚거나 또 뭔가 대배상 변제하거나 또 지급을 하거나 임금 지급하면 자산이 감소가 돼요. 증가된 자산이 결국은 순환 과정을 통해서 자꾸 감소되고 또 증가되고 감소되고 이렇게 해야 이제 결국 기업이 거래를 원인과 결과로서 이 수익과 비용을 창출하는 걸 통해서 언젠가 지속 성장을 하게 된다는 얘기시지. 이게 성장이 이 자금 순환이 정체되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동맥경화 현상을 일으켜서 경제도 발전하지 못하고 기업도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16가지의 흐름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16가지 흐름을 다 제가 16가지 얘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보기로 합시다. 그죠? 자, 이제 출자했다고 치면 누군가 처음에 법인으로 설립할 때는 출자를 해야 되죠. 출자를 해야 돼서 출자를 하게 되면 현금이 이제 출자금이라는 계정이 오른쪽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 집에 있는 돈을 땡겨와야 되니까 부모 배우자 설득을 해야 돼요. 그죠? 출자하려면 이렇게 출자금이라고 쓰고 들어온 결과는 예금,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예금도 될 수가 있고 은행 통장에 들어가면 예금이고 현금이 현금이고 출자한 다음에 이제 또 이걸로는 좀 부족해. 자, 사업을 하려면 남의 주는 돈이 있어야 한다 그러더라. 레버리지 효과를 이렇게 해야 한다. 축지보 효과를 이렇게 한다. 이래서 이제 좀 빌려올 수가 있죠. 내가 1,000원의 자금을 출자했으니까 그거에 이걸 갚을 수 있지 않냐. 근데 푸시력 있던 빼고 800은 갚을 수가 있겠다. 800을 빌려와요. 빌리는 돈도 남한테 오른쪽으로 악수를 해서 힘있게 빌려와야 빌려지지 애매한 소리 하면 빌려주지 않죠. 차입금 800을 빌려서 역시 예금으로 현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800이라는 만만한 자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우리는 장사한다 그러는데 장에 가서 물건을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사야 그다음 파는 것이지 물건 먼저 팔는 방법은 없어요. 어제 집에서 농사진 물건을 갖고 가거나 아니면 어디서 캐온 걸 갖고 가거나 아니면 남한테 산 거를 가져가서 남한테 다른 지역 가서 비싸게 팔아야 이게 되는 것이니까 사야 된다. 그래서 장사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상사한다. 자, 그래서 재료를 먼저 구입해요. 구입할 때 당연히 현금 주기도 하고 예상을 구입하기도 하고 그럴 땐 이제 재료비라는 비용이 발생하면서 자산이 감소했죠. 현금이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거래의 8요소가 서로 이 4, 16으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는 이제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 또 여기 현금 차입금을 빌린 것은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여기 다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재료를 구입했으면 이제 여기다 뭔가 변형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을 써서 임금을 줬어요. 400을. 임금을 줄 때는 이제 현금 360 주고 원천세 세금을 빼야 되죠. 이럴 때 이제 요거는 복합계정이라고 그러는데 임금 비용 발생하면서 자산 감소와 부채 증가가 두 개 동시에 이루어져서 여기 비용 발생하면서 자산 이제 부채 증가하고 이제 자산 감소다는 두 가지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가공을 해서 이제 그 당시 그 시장에서 장사해서 판을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이죠. 판매를 하게 되면 매출 채권을 이거는 판매하자마자 돈 금방 받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이제 매출 채권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받을 돈이 있어요. 이 자산이 증가됐다는 얘기죠. 금가되면서 이제 수익의 발생, 매출액, 그다음에 부가세는 이제 매수 부가세니까 부채의 증가가 되는 것이죠. 부채의 증가 이렇게 돼서 역시 복합거래가 되는 것이다. 손익거래도 있고 복합거래도 있고. 그다음 이제 금방 그 다음날 차입을 빌렸으니까 이자를 내라. 이자를 지급했어요. 비용 발생하고 현금이 나갔어요. 비용 발생, 야산의 감소. 그 다음 이제 차입금을 일부 상환을 해야 돼. 이제 800 중에서 50을. 차입금 감소. 그 차입금이 부채의 감소. 이렇게 부채의 감소가 되고 또 돈도 나갔으니까 이쪽에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이 감소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벌은 돈 중에서 일부를 배당으로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료에 300하고 400 더해서 900에 팔았으니까 700 더해서 1000을 900, 200을 벌었으니까 200 중에서
반은 배당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익 배당을 하는 것이죠. 잉여금 100, 현금 10 이렇게 씁니다. 잉여금이 감소돼서 하고 현금, 그래서 자본이 감소되는 것이고 자산이 감소되는 이런 형태성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6가지 중에서 한 열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써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모든 거래 판료소의 16가지가 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이 계정, 이 행위에 가장 가까운 계정을 쓰게 되고 그 수단으로서 현금이나 외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거래 분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거래 분괴된 것이 결국은 이제 나중에 재무제표 모양상으로는 이제 이 원천적 계정인 자산이 증가해서 증가된 거에 순증가액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증가 중에서 감소되고 나서 다 빼고 더하고 난 나머지의 부채 계정의 순액이 재무상태에 쓰이고 자본이 증가된 다음에도 배당도 주고 뭐 어쩌고 가본이 감소하는 순액이 여기다 쓰여지고 그 차액이 이익인 것이죠. 이 차액이 이익은 이 손익계산서의 수익, 이 수익도 이제 여기 매출을 발생해서 수익이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기 쓰여지고 비용이 아까 원재료 300하고 인건비 400 쓰여지고 수익이 900 쓰여져서 이익이 여기 200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쪽이 200하고 같아져 가지고 이제 본질적 계정은 자산의 순액, 부채의 순액, 자본의 순액, 수입의 총액, 비용의 총액 이렇게 싹 써서 수익계산 쓰여지면 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계정이 이제 본질적 계정이고 그 반대의 계정은 감소의 계정.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자산이 증가한 거에 감소의 계정, 부채 증가의 감소의 계정, 자본의 증가의 감소의 계정, 수익의 발생에 대한 감소의 개념인데 사실은 수익 감소는 비용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이렇게 빵을 샀다고 하면 빵에는 밀가루 원재료에 그다음에 그 빵 만드는 사람의 인건비에 그다음 빵 나들 때의 교통비 또 운반비에 또 공과금에 부가세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섞여 있어서 세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모든 빵값의 매출액에는 재료비, 부재료, 농업비, 감가상각비, 간접비, 지급이자, 공과금, 법인세 등 이런 게 다 섞여가지고 하나의 제품을 구성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하나의 제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제품이 이제 조각조각 판매되는데 이거 조각조각 판매됐을 때도 이 여러 가지 비용들도 그 안분해서 조각조각 돼가지고 구성을 해서 하나의 제품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재무상태표에 써지는 이제 주요 핵심 계정을 보면은 이게 이제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하는데 얘가 가볍게 이제 모든 이제 생산활동이 매출부터 쭉 이렇게 되면은 돈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줄 때 이제 이런 이 사서 이렇게 생산활동에서 이렇게 돼서 이 작은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순이익이 점점 증가되고 이 손익계산서에도 그런 순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가장 가벼운 순서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하는데 가벼운 순서 현금 예금 가장 금방 쓸 수 있죠. 매출채권은 이제 받아와야 쓸 수 있고 재고자산 팔아서 매출채권이 된다면 쓸 수 있고 장기투자는 오랫동안의 예금이니까 한참 있다 예금이 되고 기계장치, 토지, 건물 등등은 생산시설이니까 이 생산을 통해 가지고 나온 재고자산이 팔려서 현금화돼가지고 현금화된 걸로 이제 사야 할 원재료 매입 채무를 갚고 또 미지급금도 갚고 미지급금도 갚고 단기차입도 갚고 충당금도 나중에 주고 장기차입도 갚고 이전에서 배당도 주고 이렇게 내는 것이 이제 자금의 순환 과정이 재무상태표다. 여기 있는 재무상태표 이런 것들은 우리 학계장의 계산표에서 바로 위에 부분 바로 뜨는 플로우 개념 다음 연도에도 쓰는 개념이라고 했죠. 이거 다 만져지는 것이죠. 주요 채무 증서고 만져지는 것들이고 토지 건물도. 그러나 손익계산서에 있는 항목들은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매출도 이미 상대방한테 간 거고 기타 매출도 간 거고 영업의 수익도 뭐 이미 기업소의 개념이고 누적적 개념인데 이거 간 거고 다 그렇고 부재료비도 다 이미 상대방한테 팔려가지고 여기에 재료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부재료비 다 기업소 결과적인 개념이 손익계산서에 있는 것이고 바로 경과계정 이건 결과 누적 이런 뜻이고 재무상태에 있는 것은 경과, 관과, 사용, 흐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에 구성을 해서 재무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 개념이냐 손익계산서 개념이냐를 잘 모르시면 이게 추억수 개념이냐 아니면 내가 만지면서 갖고 의무로서 뭔가 뭐 증서나 아니면 물건이나 아니면 뭔가 있는 것이다. 그럼 다 재무상태표 개념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이 가벼운 순서로 표현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의 8요소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 이렇게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구성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거래의 8요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맞춰가지고 그거를 왼쪽 오른쪽에 부여하면 되는데 이제 같은 부채라 할지라도 이 감소의 개념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항상 모든 것은 탄생과 유지, 그다음 변형, 그다음 소멸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생도 그렇지만 이 기업에 있는 모든 계정도 탄생이 됐다가 나중에 변형이 됐다가 감소가 되는 결과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순환을 계속 하고 1년에도 몇 번 해서 365일 동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거대 기업이 탄생이 되고 거대 기업의 매출과 갖고 100조, 100억, 1000억 이렇게 이제 그런 매출액과 손익이 상승이 돼서 이익이 나오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래라는 것은 바로 가고 왔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갈 것이다 이건 거래가 아직 아니고 갈 예정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올 예정이다 이것도 아니고 갔다 왔다 이것이 거래입니다. 그 한자로 갔다 왔다 이것이 영어로도 트렌드 액션 이 액션이 있어서 실제 실행된 것만이 거래다. 실행되지 않고 약속이나 예정이나 아마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런 건 아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회계처를 구성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래한 지속이익 창출하기 위해서 실제 실행된 거 위주로 이렇게 이제 거래의 8요소를 가지고 이 거래를 한번 이렇게 예시를 해보면 이와 같은 자산부채의 손익계산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100강 때 총괄을 보는 상태에서 이제 거래의 8요소만 한근에 올렸던 거래의 8요소만 잘라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 회사였습니다.